네, 출력 전압이 나오지 않는다는 에어컨 PCB 기판을 보내주셨네요. 네,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휴즈라든지 점검을 다 끝내놓고, 네, 그리고 나서 2차 전압이, 트랜스포머에서, 네, 좌측이 1차, 우측이 2차인데, 2차 전압이 나오지 않을 때, 네, 그런 때는 여기저기 다 부품을 점검했는데도, 이제 의심나는 경우는 이쪽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트랜스포머인데, 네, 트랜스포머 점검하는 방식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종이를 놓고 좀 살펴보면 이게 트랜스가 이쪽에 이제 가운데가 철심이고요. 이렇게 해서 감겨져 있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감겨져 있는 것이 보통 이제 1차 층이라고 그러고 여기 2차 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두선만 가지고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라서요. 1차 층에서는 좀 많이 감겨져 있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 층에서 1차에 2차 조금 감겨서 자체 전원 사용할 수 있는 코일이 있고, 가운데 트랜스포머가 있고요. 네, 그리고서 2차 측에서 넘겨줄 때는 2차 측의 코일이 또 2차 측의 코일이 좀 많이 감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5V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하고, 여기가 12V다 그렇게 따로. 이제 이게 또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합쳐서 나온다 그라운드를 합쳐가지고 그라운드가 GND 이렇게 해서 공통선을 해서 쓸 수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220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2차 측에 넘어오는 전압이고요. 220을 받아서 자체 또 유도 자력을 가지고 여기가 보통 뭐 15V 정도 이렇게 나와서 다운시켜서 자체 VCC가 IC 있죠. 이런 IC 칩에 VCC를 여기에 공급하는 게 12V 정도 공급한다든가 했을 때에 여기 자체 전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트랜스포머 여기 철심 가운데를 기준했을 때 좌측과 우측 구분해서 뒤에를 보시면 이제 뒤에 여기 있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에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보셨을 때 이제 좌측이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는 쪽이 1차, 그 다음에 코일 조금 적게 감겨져 있는 것이 2차라고 보시면 이런 핀맵이라는데 이런 이제 핀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감겨 있다든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쪽에 트랜스포머가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는, 네, 그쪽에 있는 밑에 있는 기판하고 위에 있는 이쪽에 트랜스포머 구분을 해서, 분리를 해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또 다른 변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잠깐 기억을 하고 있어서 기준으로 하고 있다가 나머지 다른 부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네, 그럴 때에는 트랜스 제가 납땜을 미리 빼놨습니다만은 여기서 밑에 패턴이라 그러고 이게 전선 자체를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패턴, 배선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배선, 여기서는 패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굵은 패턴 같은 경우는 전류 용량이 좀 많이 지나다니는 거나 또는 적게 다니는 거나 신호라인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납을 전부 다 빼서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빼기 전에는 더러는 여기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으시고 그래서 점을 하나 찍어 놓는다든가 하면 1차고, 건너편에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을 2개 찍어 놓는다든가 할 때는 2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납땜을 해서 빼시게 되면 다음에 꽂을 때 혼동될 리가 없죠. 이게. 그 다음에 측정할 때도 여기서 보시면 밑에 여기 빨간색을 1차, 그 다음에 2개 양쪽으로 길게 해놓은 거를 2차 측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이제 PCB, 우리가 패턴이라 그러는데 이런 패턴 홀, 구멍을 홀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홀 지나다니는 거를 패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턴은 배선, 회로의 전선,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으시면 다음에 꽂았을 때 꽂으면 이거 어떻게 돼 있지 구분할 수 다시 생각하기가 힘들 때는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시는데, 네, 이런 때는 이렇게 형광등 같은 경우 비춰 놓으시면 이렇게 비쳤을 때에 밑에 있는 패턴이 위아래로 다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회로를 그리고 다시 또 뒤집어서 이렇게 봤을 때에 서로가 갈라지는 게 좀 다르니까 좀 굵게 나오는 것과 낮게 나오고 얕게 네, 짙게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옅게 나오는 게 이쪽에 좀 구분이 돼서 패턴이 어떻게 구성됐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게 다음에 이걸 꽂았을 때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사진을 한번 찍어서 버리지 않으면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빼는 상태에서 회로에서도 보시면 회로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 학습되어져 있는 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거,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라도 좀 구분해서 회로를 약간 살펴볼 수 있기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측과 2차 측 제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그랬을 때 코일에 두 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때 테스트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 이때는 옴으로 놓고 측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옴수가 작게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다이오드 모드에 놓고 측정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좌측부터 측정을 해 보게 되면 이게 좌측의 선이 보통 두 개니까 이렇게 측정했을 때 다 해도 여기만 나가네요. 여기를 다이오드 놓고 아니면 저항에다 놓고 할게요. 저항에다 놓고 하게 되면 옴수가 좀 더 표시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자리만 좀 나가고 있네요. 2.25옴이 되겠습니다. 이게 0점 조정은 잘 됐는지 혹시 살펴보고요. 1.4. 네, 이게 아마 접촉이 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는데 0.75. 자, 이런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단 맨 밑에를 찍어 보니까 좌측편에 했을 때에 여기가 1.5옴 나오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개 했을 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안 나오고, 가운데 두 번째 안 나오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코일 굵기를 보시면 여기 감겨져 있는 코일, 네, 트랜스포머의 에나멜 동선, 여기 동선 자체를 코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코일 굵기를 봤을 때 굉장히 가늘은 게 이렇게 봤을 때 뒷전 2차 측에도 하나 가늘은 게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시니까 이렇게 좌측 상단하고 오른쪽 하단을 찍어 보도록 합니다. 찍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0.75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도면 그린 상태에서 1차단에 2차가 되겠고, 여기서는 1차단에 1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가 220 들어가는 자리고, 여가 이제 1차단에 IC 자체 전원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 2차 6이 되는 코일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측에서 찍어 보시게 되면 2차 측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0.5옴,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찍으니까 여기도 0.5옴.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세 번째 한번 찍어보면 여기서는 좀 안 나가니까 저련돼 있다. 서로가 코일이 좀 다르게 돼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쪽에 넘어왔을 때, PCB 기판상에서 봤을 때에 네, 이쪽에 그라운드가 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점 정리하자고 하면 여기 220은 여기에 들어가는 자리고, 여기 맨 밑에 두 번째 라인, 그 다음에 1차 측에 2차단은 여기에 들어가는 자리고, 양쪽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차 측에서는 여기가 2차 전압이 두 개,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차 측에만, 좌측에만 1차 측에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측정을 했더니, 회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혼동이 많이 돼서 이걸 빼서 점검을 했더니 좌측에 있는 편 하나가 여기 오른쪽 맨 하단을 하나 그쪽으로 넘겨져서 사용하는 거라서 빼서 보니까 이제 확인이 잘 돼서 꽂았을 때 전압 측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회로 구성되는데 아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서 측정하는 과정, 이게 덜어는 필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꽂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기판상에서도 마킹을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가 보통 페인트 마킹, 페인트 회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약간 꺾여져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꺾여져 있는 자리가 1번, 기호가 1번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억자로 되는데 여기만 꺾여져 있으니까 여기가 기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1차 측과 2차 측 구분해서 그대로 이거를 꽂아서 납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이가 이게 이제 1차와 2차 이게 트랜스 코일이 약간씩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좌측에도 5개, 우측에도 5개 해서 네, 그 간격이 균일하게 똑같기 때문에 뒤집어서 꽂을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동작이 안 되거나 이상 동작 하거나 고장 더 크게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꽂고 나서 확인을 다 사진 찍어 놓고 납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납땜은 이렇게 해서 한 손가락으로 이걸 좀 잡고요. 이렇게 한 손을 잡고, 그냥 기판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기판 잡고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납을 바닥에다 좀 놓습니다. 이렇게 납을 바닥에다 내려놓고. 네, 그리고 인도기를 들어서 납을 좀 묻힌 다음에 이렇게 납을 묻혀서 이쪽에 한쪽에 양쪽에다, 아니면 이제 보통 가운데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납땜을 한번 하게 되면 이게 고정이 되니까 납을 좀 더 묻혀서 충족하게 하고, 이렇게 납이 굳고 잠시 이렇게 네, 굳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실납 그걸 갖다가 납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납을 많이 묻히면 저 밑에까지 들어가고요. 납을 조금 묻히면 좀 지나서 이게 덜덜덜 떨린다든가 어떤 진동을 인해 가지고 납이 금가는 냉납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충족하게 두지 않으면 납땜 자체가 균일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바로 금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게 납땜되어 있다면 열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납땜을 했거든요.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근데 충족하게 해가지고 밑에 흐르기 때문에 납은 온도 조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전기를 넣고요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제가 이런 선 가지고, 여기가 입력 터미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표시해서 AC, 자칫 뭐 다른 쪽이 잘못 연결해 가지고 다시 또 고장내면 그럴 수가 있는데, 표시를 해서 AC라고 써 있으면,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공통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통신선이 공통선과 같이 연결돼서 주고받는 선이라서요. N, L, 갈색선이나 또는 청색선, 네, 흰색이나 또는 검정색, 네, 보통 이제 갈색이 N으로 많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네, 구분해서 하시고, 그리고 전기는 여기서 이제 간단히 테스트만 한다 그러면 전선 자체가 굵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해서 하나 묶고, 그리고 아그 클립에 연결하고요. 주변에 합선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여기 흔들리니까 테스트기 한쪽에다 갖다 놓고 일단 고정을 하고, 생각났을 때 렌즈를 DC에 맞춰 놓고 이제 전기를 꽂아 봅니다. 전기를 꽂게 되면 감전과 또는 고장의 우려를 생각하면서 안전에 조심하고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콘센트에 전기 꽂아요. 꽂고 DC 테스트는 DC에 맞춰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좌측이 1차측이고 오른쪽이 2차측이죠. 그래서 2차측의 최종 목적지가 전압이 여기 나오는 자리니까 나오는 자리를 바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DC 이 앞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표시 자체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디탈 같은 경우는 바로 표시를 자기가 알아서 해주니까 거꾸로 체크를 했구나, 5V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건너편에서는 그러면 12V겠지 라고 예상을 하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12V가 다시 좀 내려지면서, 그 다음에 릴레이 전압 공급될 수 있는 것이 12V 릴레이니까, 야는 릴레이 전원을, 이쪽에 위에는 릴레이 전원을, 밑에는 5V는 자체 전원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공급하는구나 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그런 고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또 생각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상식일 수가 있긴 있지만 약간씩 변칙으로 되어져 있는 회로, 그렇게 구성될 수 있는 핀맥, 그럴 때는 몇 개 안 되니까 그걸 떼서, 그리고 나서 사진 같은 거 찍으시면서 구성되어져 있는 거를 분석해 보시면 한눈에 좀 생각한 자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편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덜어놓은 IC 같은 거라든가 부품 같은 거 막 잠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뗄 것이 많다든가 그런 거보다도 굵직굵직한 거는 빼기가, 납땜하기가 몇 개 안 되니까 빼서 보이지 않는 패턴, 보이지 않는 회로, 보이지 않는 길을 눈으로 시원스럽게 보면 답도 시원스럽게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리는 마무리 됐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 수리하시면서 불편하시거나 고장나거나 또는 궁금하시면 연락하시고요. 고장난 제품을 보내실 때는 그 안 되는 내용 있죠. 어떻게 안 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 전화번호를 꼭 적으셔서 포장 튼튼하게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잘 수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컨텐츠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안 보일 때는 이런 거를 한번 빼서 밑에를 좀 보는 게 시원스럽게 회로를 분석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